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상황 속 5월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주목해야 할 이슈와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연휴가 좀 길었던 만큼 시장의 흐름을 바로바로 우리 시장이 반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무언가 현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하실 것 같아요. 5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이에 대한 현재 상황,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19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코로나19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됐던 건 전 세계 이제 생산자 역할을 했던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에 좀 이제 문제가 셌었죠. 근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게 네, 지금 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멈춰가고 있느냐, 시장이 이에 대해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씨가 다시 좀 살아들고 있거든요. 관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의 반응 속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좀 오디오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죠. 코로나19 확산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코로나19는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나라, 생산하는 나라, 소비하는 나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 쪽에서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쪽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이제 중국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거의 5명 이하거나 안 나오거나 지금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죠. 해외 유입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안정이 돼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소비하는 국가들인데, 소비하는 국가는 명백하게 지금 정점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만약에 커지면 원재료 공급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국가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 나라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 원재료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하는 나라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좀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올해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극단적으로 위축이 돼서 생산자 원재료 공급자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최근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는데 증시는요. 좀 암울하들 때쯤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가장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시나리오가 2분기 내내 이어지고 3분기 초반까지 이런 국면이 이어지는 걸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우선 이제 미국부터 살펴놓고 보면 미국이 최근에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 되는 지역이 경제활동 부분적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초가 되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열리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의 소비 활동은 재개가 될 가능성은 생겼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오늘 외신에서는 이탈리아의 스페인에 또는 이탈리아 국민이 산책했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중요한 게, 이 나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관광산업이 매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소비 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소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또 기대를 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제 개발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렘데시빌의 효능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놓칠 수가 없다, 놓을 예. 수가 없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우리 시장을 또 한번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은요? 사실은 렘데시비르는 명백하게 보면 치료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네. 효과를 30% 정도 개선시켜준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를 힌트 삼아서 이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백신입니다. 근데
백신이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고 어떤 형태로 뉴스가 나오는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련된 발언을 한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미증시 선물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옥스퍼드대에서 만드는 백신이 현재 뭐 원숭이 관련된 이제 투입을 했을 때 실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달 정도 됐을 때는 아마 백신의 성과 여부가 1차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치료제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감안해 볼 때 투자자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5월 내내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밀렸을 때 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동기부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라는 문제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 국제유가와 관련한 악재들도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지금 시장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중에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의 급락이거든요. 예. 국제유가가 이제 장중 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100% 정도 올라왔죠.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선 5월에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감산에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1년 전에 미국에서 가동되는 채굴 장비량이 한 800대 정도 됐거든요. 800개 정도 됐는데 한 2주 전쯤에 300개 후반, 그러니까 380개 정도 전후로 줄었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320개 정도까지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공급량이 줄고 전 세계적으로도 산유량이 감소돼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일단 이제 국제유가를 좀 올리는 요인이 됐고 경제활동 재개 이 이슈도 유가를 좀 올리게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이거보다는 원유 관련된 이제 ETF, 원유 선물 ETF 중에 큰 손이 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는 삼성 원유 선물 관련된 ETF가 있고 또 하나는 USO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는 ETF가 있는데 이 두 ETF에서 6월물, 5월물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서 이제 분산을 했거든요. 네. 이 매도가 완전히 다 급매물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를 뭐 두 번 다시 본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재개 속도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20달러 전후에서 좀 진동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가 경제활동 재개 범위가 넓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지금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간 것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그 칼 아이칸에서 그 국제유가 마이너스 때 100만에서 200만 배럴을 샀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보면 투자자들이 어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이전같이 황당하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진 또 새로운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이에요. 예. 지금 코로나 책임론을 제시하면서 중국에게 무역적으로 보복할 것 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예. 이 부분은 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가장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 예, 중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재료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이 12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었습니다. 물론 이 거래일이 좀 짧긴 했지만 그리고 기관도 들어왔고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에 1조 원 매도했던 적이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았다가 이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수급이 완전히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 매도 규모가 뭐 양 주체가 1조 원 이상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악재로 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4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어떤 형태가 됐든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또는 이제 민간 또는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일부에서 뭐 일경이 넘는 소송을 중국에다가 더 이제 소송을 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는 주식시장에 산발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산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충격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시장이 밀리거나 망가지는 걸 굉장히 극도로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네. 적당하게 이제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산발적인 악재로 가끔 이제 부담을 주고 다시 복원을 하고 이런 어떤 패턴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기 전에는 무역전쟁을 몇 년간 이야기했거든요. 예. 미중 무역전쟁을요. 그럼 다시 그게 시작되는 건지 그럼 지루한 박스권 안에서의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이라면 지금 구간 좀 비중을, 현금 비중을 마련하고 가시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무역 전쟁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최고점이 500포인트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500포인트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을 비롯해서 양시장 신용잔고가 거의 9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 됐다가 이제 그게 6조 원대로 빠졌다가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좀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한다,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수준의 현금은 좀 확보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 때도요, 피해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수혜해 볼 수 있는 종목은 급등을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무역 전쟁이 발발이 된다라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코로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 이쪽으로 다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19에다가 무역 갈등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제 또 관련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당장 오늘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올라가고 뭐 이런 종목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경제활동 재개가 다시 또 이슈가 된다라면 4월에 1, 2, 3주 차까지는 언택트 관련주 매수가 집중됐다가 마지막 2주 정도 됐을 때는 IT주로 매수가 또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비율이 예를 들어서 순매도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바이오 이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하로 된다라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좀 관심, 수출 관련된 종목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기준은 외국인들 비중을 이제 규모를 갖고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은 살짝 줄이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부각된다면 또 언택트 쪽으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야기해 예. 주셨어요. 그럼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월 증시 전반적인 전략도 세워주세요. 예, 큰 흐름으로 보면 결국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유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이제 파월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맨날 돈 많이 풀지 않는다고 요거다 못한 사람이 연준의 의장이 오히려 이제 정부에다 대고 돈 많이 풀으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월도 돈 많이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무역 갈등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오늘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 고비를 잠깐 넘어가고 나면 다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5월 초반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현금 비중 가지고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5월 초반이 넘어가게 된다라면 경제활동 재개 속도와 함께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을 위해서 예. 팔을까 말까, 조금 팔까, 조금 살까, 그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답변도 해주세요. 현금 비중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저는 뭐 그냥 지금은 주식 그냥 들고 갈 때다. 오. 예, 뭐 굳이 많이 사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그냥 유지하면서 1, 2주 정도의 어떤 고비를 좀 견디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주도주 재편에 따라서 그때 가서 비중을 조절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예.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5월 이후에 시장 재편 보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그때는 포트 살짝 조정해보자.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